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정계편을 풀겠습니다. 교재 133쪽. 자, 이승만 정부부터 출발하는 거지? 이승만 정부. 1공화국. 이승만 정부. 1공화국. 자, 그래서 있었던 일. 자, 다음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벌써 여기까지만 나와도 그 사람들 같은데?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친일파 아닌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모의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그만 읽으셔도 되지. 그래서 이게 반민족 행위처벌법이지. 반민족 행위처벌법. 1948년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진 반민족 행위처벌법. 자, 틀린 거.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재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이었던 정부의 발의로 제정되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이라고 그랬지. 이건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발의가 돼서 제정이 된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시도했으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실패했다. 이걸 알아두시면 3번이 틀렸죠. 49년 8월 30일로 시효기간을 단축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친일파 청산 문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죠. 그 다음에 2번. 한국전쟁 휴전회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6.25 전쟁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놔야지. 1번 소련 유엔 대표 말리코의 휴전 제의를 미국이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되었다. 소련이 먼저 제의하고 미국이 수용했다. 2번 휴전회담의 최대 난관은 포로 교환 문제였다. 세 가지가 있었지. 그래서 군사 경계선 설정 문제, 감시 기관 구성 문제, 포로 교환 문제. 그 중에서 가장 최대의 걸림돌은 포로 교환 문제. 51년 7월 8일 예비회담이 개성에서 개최되었고 곧이어 본회의가 속개되었다. 51년부터 전쟁은 50년 6월 25일, 그 다음에 51년부터 휴전회담 시작, 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 체결. 그걸 머릿속에 크게. 개성. 4번 이승만은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이에 반발해서 방공포로 석방사건을 일으켰다. 요건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놔야지. 이거 왜 틀렸어요? 휴전협정이 체결되자가 아니라 휴전협정 체결되기 바로 직전이지. 바로 직전. 자, 그래서 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 체결 바로 직전에 방공포로 석방 사건이야. 그 다음에 휴전협정 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결 직후에 미국과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그래서 그 세 개는 순서대로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죠. 4번. 3번 6.25 전쟁 시기 휴전협정의 성립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한국은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렇죠.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고 소련도 서명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했다. 서명한 나라는 미국, 중국, 중공, 그 다음에 북한 이렇게. 2번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감시기관 구성 문제인데 양측에서 두 나라씩 추천해서 4개국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맞지? 휴전선 문제는 중국군을 포함한 공산군 측이 주장한 38도선으로 타결되었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이 군사 경계선, 이게 휴전선 문제지 군사 경계선 내지는 군사 분계선 문제. 이거는 공산군 측은 38도선으로 하자. 그다음에 유엔군 측은 접촉선으로 하자. 그러나 결정은 38도선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접촉선으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지. 그 다음에 4번 유엔군 쪽은 포로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남쪽, 북쪽 그리고 중국과 대만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것도 정확히 정리해놔야지. 포로 교환 문제에 대해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포로 교환 문제에서 공산군 측은 무조건 상대국으로 송환해야 된다. 무조건 송환의 입장. 그 다음에 유엔군 측은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남한에 남거나 북한으로 가거나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주장했다 했으니까 미국의 주장이지. 근데 결정은 어떻게 되죠? 결정은 절충을 한 거야. 그래서 포로의 개인 의사를 존중하되 남한에 남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남한은 들어가지 않아야지. 결정된 사항은 북한으로 가거나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의 배경이 되는 거지. 그러면 6.25 전쟁 시작 전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데 그 전에 나와야지. 배경이니까. 에치슨 선언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크게 하세요. 아까 1951년 7월 달부터, 어쨌든 1951년 7월 달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 휴전 회담이 시작이 된다. 휴전 회담이 스타트가 된다. 그 다음에 1953년 7월 달에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크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 과정. 그래서 에치슨 선언 배경이니까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휴전회담 시작 있죠? 고리을이 여기, 그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거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지. 초반에는 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엔의 참전 결정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북진을 하는 거지. 그래서 38선을 통과하고 38선을 통과하기 전에 서울을 먼저 수복해야지. 그걸 9.28 서울 수복이라고 한다. 9.28 서울 수복. 그래서 서울로 이제 수복한 다음에 38선을 통과하고 10월 1일 날, 그 다음에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 두만강 유역까지 북진을 했지. 그런데 그 해 말에 중공군이 개입을 했다. 그래서 다시 밀린다. 그래서 서울을 다시 뺏기는데 이걸 일사후퇴라고 하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 이걸 일사후퇴해서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라고. 요게 세트로. 그래서 요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휴전회담 진행 기간 중에 있었던 일, 크게 발췌기원 나올 가능성이 있다. 52년도에 발췌기원, 피난 수도 부산에서 발췌기원 52년. 그 다음에 휴전협정 체결 바로 직전에 뭐가 있다? 방공포로 석방 사건.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두 개는 반드시 외우시고 요 사이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휴전협정 체결 바로 직후에 같은 해 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다음에 54년에 제네바 정치회담이 열렸다. 6.25 전쟁과 관련됐으니까 이것까지 54년에 제네바 정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크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6.25 전쟁 시작, 휴전회담 시작, 휴전협정 체결. 그래서 그렇게 딱 영역을 정해놓고 사이사이로 생각하시면, 그럼 에치슨 선언이지.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그 다음이겠지. 그 다음에 중공군 개입이겠지. 그 다음에 휴전회담 시작이겠지. 기역, 니은, 디귿, 1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5번 6.25 전쟁과 관련해서 가나 사이의 사실을 맞게 설명한 거. 휴전회담 시작 51년 7월부터 휴전협정 체결 53년 7월 달에. 그 다음에 나는 그 이후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은 다 서울을 다시 상실했다. 그 일사후퇴란 말이야. 일사후퇴는 여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줬단 말이야. 여기죠. 여기 일사후퇴. 틀렸지. 그 다음에 자유당 정부는 부산에서 발췌기원을 불법적으로 통과시켰다. 52년도에. 이게 답이네. 이승만은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해서 방공포로 석방사를 일으켰다. 그거는 나가 아니라 가식이라고요. 가식이. 미국과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조심해야 돼.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은 구분해야 된다. 한미 행정협정. 근데 요새는 이런 용어로 잘 나온다 그랬지. 소파야, 소파. 한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 한미 주둔군. 주한미군이야, 이게. 주한미군. 한미 주둔군,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 이거는 1966년.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미 행정협정하고 상호방위조약은 구분하셔야 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근데 사실은 이것도 광의로 보면 맞을 수 있죠. 어쨌든 뒤니까. 근데 그냥 6.25 전쟁과 관련해서만 본다면 한미 행정협정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엄연하게 보면 이거 문제를 정확히는 안 낸 거지. 정확히는 맞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뒤니까. 근데 지금 6.25 전쟁만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2번은 무조건 틀렸으니까 2번으로 갑시다. 답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6번. 다음 헌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53조. 대통령과 부통령. 대통령, 부통령. 그것도 힌트야. 대통령, 부통령 제도가 있었던 때가 1공화국 때란 말이야. 이승만 정부 때. 대통령, 부통령. 그것도 힌트일 수 있고,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서 각각 선거한다. 여기서 끝난 거야. 뭐가? 지금 국민회에서 직접 선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다. 대통령, 부통령 제도가 있었다. 그러면 이승만 정부 때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 이승만 정부 때의 1차 기원인 발췌 기원 같은데 이거 대통령 직선제 기원안 발췌 기원 52년도에 발췌 기원 같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설명 맞는 것을 고르면 수학의 4.4.5입의 원리를 도입해서 통과시켰다. 이거는 4.4.5입 기원이죠. 54년에 2차 기원. 4.4.5입 기원. 이건 2차 기원이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 이렇게. 의원 내각제 양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그거는 이거 밑에 그 위에 보시면 53조 보면 참의원 의장은 해가지고 발췌기원 1공화국 때 헌법도요 양원제를 채택하고는 있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단원제야. 그래서 참의원 이런 얘기도 발췌기원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현시킨 정부는 장면 정부거든. 장면 정부.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 정부는 1960년 무너지죠.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저항한 4.19 혁명으로 무너지는 거 맞죠? 그리고 이제 4.19 혁명 이후에 허정을 중심으로 한 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장면 정부가 수립되는데 2공화국 장면 정부가 수립되는데 그 4.19 혁명 이후의 상황이 이제 3차하고 4차지. 3차 기원이 1960년 3차 기원이 바로 이거야. 의원 내각제하고 양원제. 근데 이승만 정부 생각해보면 양원제가 있었어도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과 관련되는 얘기가 주로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3차 기원이야. 자, 이거는 3차 기원을 말한다. 의원 내각제하고 양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건 3차 기원이야. 4.19 혁명 이후에 허정 과도 정부 하에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장면 정부가 수립됐고 장면 정부 하에서 4차 기원이 나오는 거죠. 4차 기원. 4차 기원.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자, 3번 6.25 전쟁 중 피난 수도 부산에서 여당 주도로 불법 통과됐다. 이걸 5.16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지. 이게 이걸 5.16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한다. 5.16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한다. 요게 바로 발췌기원 불법 통과와 관련돼 있는 정치적 사건이다.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이 부여되었다. 그래서 4차까지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정부는 몇 년에 무너진다? 1961년에 5.16 군사 정변으로 무너지죠. 5.16 군사 정변으로 무너진다. 그리고 이제 이 5.16 군사 정변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일단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는 거지.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이제 3공화국이지,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1972년 유신헌법을 계기로 이때부터 유신체제로 가는 거지. 유신헌법 제정을 계기로 유신체제로 가는 거지. 이건 4공이지. 유신체제. 이렇게.
그래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제 개헌되는 게 5차돼요. 5차. 5차는 뭐 별 내용 없다. 대통령 중심제하고 단원제로 환원한다. 그 다음에 6차가 중요하지. 69년에 1900 이런 거는 연도까지 외우세요. 중요한 거는 69년에 삼선개헌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삼선개헌이라고 한다 보통. 사실은 이 4.4.5 개헌도 이승만이 세 번째 대통령이 되니까 삼선을 위한 개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보통 삼선 개헌하면 이걸 주로 삼선 개헌이라고 하지 이걸 삼선 개헌이라고는 안 합니다. 내용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삼선을 위한 개헌이었다. 실질적으로는 48년에 처음 됐지. 그 다음에 52년에 두 번째 됐지 이걸로. 그 다음에 56년에 이것 때문에 56년에 세 번째 된단 말이야 결론은. 그러나 보통 삼선 개헌은 6차 개헌을 말한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7차 개헌이란 말이야. 1972년 이게 7차 개헌이다. 유신헌법이 7차 개헌이다. 유신헌법.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7차 개헌의 7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또 바꾸는 거지. 간선제. 근데 이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선출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임 제한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지. 중임 제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이라는 비상대권을 줬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이란 말이야. 긴급조치권. 등등등등등 이건 그때 나와서 하고. 어쨌든 긴급조치권이 부여되었다. 그럼 유신헌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신헌법.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7번. 다음은 우리 헌정사에서 집권 연장을 위한 반민주적인 개헌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의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당한 것은 집권 연장을 목적으로 한 비민주적인 개헌은 크게 네 개가 있는 거야. 발췌개헌과 4.4.5 개헌, 그 다음에 삼선개헌과 유신헌법. 그 중에서 정부는 부산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산 내각제를 원하는 50여 명의 야당 의원들을 헌병대로 연행하고 폭력 조직을 동원해서 야당 국회의원 규탄 데모를 벌이게 하거나 비판적인 신문사를 습격하게 하는 등 강압적 인문을 연출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에서 무엇을 위한 개헌은 기립표결로 통과되었다. 이게 바로 5.16 부산 정치파동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발췌개헌이다. 그렇다면 발췌개헌의 주요 내용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다. 1번이 답이죠. 대통령 간선제 개헌안은 유신헌법이 가장 대표적인 거야. 유신헌법.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하면 4.4.5입이고 중임 제한 조항을 아예 삭제한다. 그러면 7차 유신헌법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든 발췌 개헌은 아니지. 그다음에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 대통령 3선 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일단은 이걸로 가고 근데 내용적으로는 이것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일단 이걸로 가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발췌 개헌에 대해서는 이거밖에 없는 거지. 1번. 그다음에 8번. 다음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이 먼저일까? 니은이 먼저일까? 발췌 개헌이 먼저인 거죠. 다시 아까 계속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6.25 전쟁 스타트. 휴전회담 시작 51년 7월부터 휴전협정 체결 53년 7월. 따라서 그 사이에 휴전회담 기간 중에 발췌 개헌과 반공포로 석방 사건은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발췌 개헌이 먼저고 휴전협정 체결이 그 다음이다. 니은 기억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3번이 답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직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 다음에 54년이니까 4.4.5 개헌. 디귿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53년이란 말이야. 53년. 네, 같은 53년 바로 직전에 반공포로 석방 사건, 휴전협정 체결,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다 53년. 54년에 4.4.5 개헌과 제네바 정치회담 이런 식으로. 답은 3번. 다음에 9번. 가시기의 사실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면 4.4.5 개헌과 4.19 혁명 사이인데 4.4.5 개헌은 54년이고 4.19 혁명은 60년인데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몇 년? 1960년 4.19
혁명.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다? 그 생각을 자꾸 머릿속으로 하셔야지. 진보당 사건, 2.4 보안법 파동, 맞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경양폐간, 의원내각제하고 양원제 개헌. 생각만 해도 의원내각제하고 양원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은 3차 개헌인데 3차 개헌은 4.19 혁명 이후의 개헌인데 그러면 이건 당연히 아니죠. 4번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요 사이에 4.4.5.2 개헌과 그 다음에 60년 요 사이에 그 몇 개 정도는 외워두시라고 했죠. 진보당 사건 58년이야. 그 다음에 2.4 보안법 파동 이것도 58년. 그 다음에 경양폐간 이건 59년이야. 59년. 그 다음에 좀 더 미시적으로 하면 1960년에 3.15 부정선거도 들어갈 수 있지. 3.15 부정선거도 들어갈 수 있지. 1960년. 이것에 저항한 게 4.19니까.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제일 잘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정도는 반드시. 그래서 답은 4번. 그다음에 10번. 다음 우리 현대사에서 있었던 비민주적 행위의 내용이다. 이에 반발해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과 그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거. 사할 사전 투표한다. 3인조, 5인조 공개 투표한다. 완장부대를 활용한다. 야당 창간을 축출한다. 이건 무엇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다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투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근데 이렇게 선거를 했다가는 부정선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3.15 부정선거 관련이 있다. 그러면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 그래서 4.19 혁명을 물어보는 거죠. 4.19 혁명과 그의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거. 내각 책임제 정부와 양원제 의회가 출범했다. 맞지? 이거 내각 책임제 양원제.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법률이 정됐다. 아니죠.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은 이승만 정부 때고 요때는 반민주 행위자 처벌이라고 해야 돼.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됐다라고 하셔야 돼. 근데 형법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을 못 시킨다. 그래서 이 법에 한해서는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헌법 붙이게 마련한 거야. 그래서 이 4차 개헌이 반민주 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 입법 개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심해서 읽으시란 말이야. 반민주 행위 처벌 이름 맞지만 반민족 행위자는 친일파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4.19 혁명 이후의 상황이 아니다.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료가 높아서 맞다. 자유당이 붕괴되면서 자유당 이기병을 중심으로 한 부정축제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다음에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됐다. 맞죠? 이것도. 결국은 4.19 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운동이 활성화된다. 자, 그래서 가장 틀린 것은 뭐다? 2번. 그 다음에 11번. 4.19 혁명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치와 장기 집권이 배경이 되었다.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되었다.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은 4.19 혁명, 4.19 학생 시위를 촉발했다. 학생이 앞장서고 시민이 참여한 민주혁명이었다. 3번이 답이죠. 그래서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은 그렇게 되는 거야. 2.28 대구 학생 시위부터 출발하는 거야. 2.28 대구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가 치러졌다. 마산에서부터 규탄 시위가 발생했다. 4월 11일 날 김주열 시체가 발견되었다. 4월 18일 서울 고대생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가 격화되고 강경 진압을 하더라. 그래서 이게 4.19 혁명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4월 25일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성명을 발표한다. 우리는 학생들을 지지합니다. 이승만은 하야하십시오. 물러나십시오. 그래서 4월 26일 날 이승만이 하야한다. 퇴진한다. 이게 전개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서울
있는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은 이승만의 퇴진을 촉발시킨 거지 이게 4.19 혁명을 촉발시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과거 사건이니까.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4.19 혁명의 정규과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억이 먼저다, 니은이 먼저다? 대구 학생 부정선거 규탄 시위. 대구 학생 시위가 먼저 나와야지. 마산에서 선거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한 시위가 발생했다. 이게 228 대구 학생 시위와 3.15 부정선거 요걸 얘기해 준 거네. 228 대구 학생 시위가 먼저죠. 기억. 그래서 기억이 먼저 가야 돼. 1, 2번 중에서 골라야 돼. 니은.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디귿까지 같이 갔지? 김주호 시체 발견. 4월 11일. 그 다음에 리을이냐 미음이냐야. 4.19 혁명. 4.19 혁명. 고대생 시위를 통해서 4.19 혁명. 그 다음에 시국성명.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 디귿 다음에 미음으로 와야지. 그 다음에 리을, 비읍.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현대사회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이게 이제 만약에 4.19 혁명 관련된 사료지문이 나오면 가장 보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료지문이야.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상하의 진리탑이란 대학을 말하는 거겠지.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어남을 자랑한다. 이게 주제문이야.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원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추하에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에 사습하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이게 서울대 물리대에서 발표한 4.19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연설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4.19 혁명이야. 자, 계엄군의 강경 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무장하고 계엄군과 대치했다. 이땐 시민들이 무장한다 이러면 안 돼. 4.19 혁명은 무장하면 안 되는 거야. 무장한 때는 어느 때로 가야 할까요? 자, 40이지 유신체제. 그 다음에 40은 몇 년에 무너진다? 1979년에 무너지지. 1979년에 무역사건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 다음에 김영삼이 제명당하죠. 김영삼 제명. 그 다음에 부마항쟁이라는 게 일어난 거지. 부마항쟁. 그 다음에 12.6 박정희 피살당하는 거지. 이걸 12.6 사태라고 하는 거죠. 자, 79년에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피살당하면서 유신체제가 무너진다. 요때에도 민주화 운동이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민주화 운동이 요 이승만 정부 시기, 그 다음에 유신체제에서의 민주화 운동, 부마항쟁도 들어갈 수 있지. 부마항쟁, 부산 마산에서. 그 다음에 1980년에 신군부가 일으킨 신군부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 나오지. 그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5.18 그것도 중요하지. 이게 아마 시민들이 어떻게 무장을 해서 한 걸걸요. 그 다음에 이제 1981년부터 1987년 전두환 정부가 수립되는 거지. 그리고 전두환 정부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 마지막이다. 이제 민주화 운동은 여기서 끝이다.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거지. 6월 항쟁. 자, 그래서 민주화 운동 크게 만약에 물어보면 한 4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4.19 혁명, 이승만 정부 하에 민주화 운동, 4.19, 그다음에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화 운동과 부마 운동, 부마 항쟁,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6월 항쟁. 그래서 요 4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자, 그런데 지문을 보시면 계엄군의 강경제 분화 시민들이 무장하고 계엄군과 대치했다. 이거는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2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개헌 운동이 시민혁명으로 발전했다. 이게 바로 6월 항쟁이지. 60항쟁. 1987년. 이 사건 이후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특징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당면 정부. 이게 답이다.
민주회복 국민회의가 조직되고 3.1 민주구국선 업문이 발표됐다. 이거는 유신체제 하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 유신체제.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의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그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뭐 읽지도 마세요. 뭐 토지에 관한 얘기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토지기억 물어보는 거야. 제일 잘 나오는 거. 이승만 정부 때, 경제 때 제일 잘 나오는 거. 농지기억. 자, 이승만 정부 때 실시한 거. 유상몰수, 무상분배. 틀렸다. 유상원칙이다 모두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임야 등 비경지는 대상에서 지어졌다. 이게 맞다. 농지만 대상으로 했고 산림이나 임야 등 비경지는 제외. 신안공사를 핵심 추진. 신안공사는 미군정 시기에만 있었던 미군정에서만 있었던 회사야. 그리고 그때 없어지는 거야. 신안공사는 필요 없고. 북한의 토지기억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없어. 북한이 먼저 토지기억을 하기 때문에. 북한은 1946년 3월달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하는 거고, 남한은 1949년에 법이 제정되고 50년에 이승만 정부 때 실시되는 거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밖에 없다. 그다음에 넘기시고. 자, 15번. 북한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던 시기에 남한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이 부분은 잘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소련 허가이, 8월 종파 사건, 연안파, 소련파 숙청, 천리마 운동과 3대 혁명운동, 농업협동화 사업과 협동농장 건설춘. 이거는 몇 년대의 북한이다? 북한은 이제 크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10년대별로 정리를 조금만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몇 년대 북한을 말할까? 50년대 북한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50년대 북한이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 대충 이승만 정부 때 물어보는 거겠죠. 원조 물자를 각오하는 소비재 산업이 발달했다. 이거 맞는데? 일명 300산업이라고 하는 거지. 300산업.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1962년부터야. 1962년부터. 60년대지. 연대로 표현하면 60년대고 정부로 표현하면 박정희 정부지. 박정희 정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에지. 이후 62년부터 군사정권 시절부터. 자, 그 다음에 집권 연장을 위한 삼성기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뭐를 답으로 하셔야 되겠냐고. 지금 내용적으로는 445 기원도 3선을 목적으로 한 기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답을 두 개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1번이 확실히 맞으니까 이거는 69년에, 이건 69, 박정희 정부 69년에 그거 말하는 거구나. 6차 기원, 삼성기원. 그래서 그걸로 가야지. 중화공업 중심의 공업화를 이루어졌다. 자, 이것도 다 박정희 정부야. 박정희 정부. 근데 이제 박정희 정부는 60년대는 주로 경공업 중심으로. 그 다음에 1970년대부터 중화공업 중심의 공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도 박정희 정부고 연대는 70년대.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 60년대, 70년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50년대에 맞는 거는 1번으로 하는 거밖에 없다. 그 다음에 16번. 195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상황에 대해 설명 옳은 거. 1번. 1950년에 시행된 농지기억으로 토지가 없던 농민이 토지를 갖게 되었다. 맞는 거죠, 이거. 농지기억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거지.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영농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졌다. 이거 뭐 틀리지 않죠. 일단 1번이 맞는 거지 뭐. 2번. 1960년대 임금은 낮았지만 낮은 물가 덕분으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지는 않았다. 아니야. 6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인데, 이때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명목 임금이 상승합니다. 점차. 그러나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심화됩니다. 물가도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요걸 합쳐서 보면 실질임금 있죠. 실질임금. 실질임금은 낮아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명봉임금은 상승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 물가도 어쨌든 경제 성장기에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물가가 올랐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실질 임금으로 따져본다면 오히려 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고통을 겪었다가 고통을 겪었다. 70년대 이르러 정부는 노동상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정책을, 이건 어떻게 이해하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나 근로자의 노동상권을 철저히 보장해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게 바로 6월 항쟁이거든. 6월 항쟁. 요때부터 이제 민주화가 돼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제 민주화 정부가 들어서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노동상권 정부는 70년대면 뭐야? 한참 유신체제하에서 이건 가장 비민주적인 정부였는데 노동상권을 철저히 보장할 수가 없지. 이거는 기본 지식을 토대로 추론도 가능해야 돼. 그래서 얼핏 보면 틀렸다고 하셔야 되겠지. 70년대는 유신체제인데? 그럼 뭐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대인데? 그럼 노동상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정책을 할 리가 없는데 오히려 보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라는 노동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문제 나올 만한 노동운동, 전태일 분신사건 70년, 79년 YH 무역사건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요 아니다. 그다음에 80년대 초부터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이것도 같은 의미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나 이게 가능하지 비민주적인 정부 하에서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초부터라는 거야. 80년대 초는 전두환 정부란 말이야. 전두환 정부 때까지도 비민주적인 독재 정치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80년대 초가 아니라 80년대 후반, 6월 항쟁 이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6월 항쟁 이후부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시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1번. 현대사회에서 이런 식의 문제는 매해 나오지는 않아. 몇 년에 한 번씩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야.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좀 하십시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 사실로 나타난 국내의 변화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미국은 한국의 대량의 물자를 무상으로 원조했다. 그만 읽어야지 뭐. 원조했다 그랬잖아. 그럼 원조 경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원조 경제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밀과 면화의 생산량이 감소했다. 밀가루, 설탕, 면방직을 생산한 소비자 산업이 발달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혁 5개년 계획 실시하였다.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는 박정희 정부지. 박정희 정부는 원조 경제가 아니라 본격적인 공업화 정책하면서 차관 경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농촌 경제가 어려웠다.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원조 경제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밖에 없는 거고 1, 2, 4번은 다 영향일 수 있다. 그 다음에 18번. 다음 가와 나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가. 마산, 서울, 기타 각지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게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왕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뭘까요? 마산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뭐야? 4.19 혁명. 마산에서 처음으로 규탄 시위가 나왔다 그랬지? 그래서 그게 4.19 혁명을 말하는 거야. 가가 4.19 혁명. 그 다음에 우리 혁명위원회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애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할 것이다. 이건 뭘까요? 이게 5.16 군사정변 이후에 나온 뭐야? 혁명공약이란 말이야. 5.16 군사정변 이후에 혁명공약,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기에서 고르면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 목적 48년 9월 22일인데 들어갈 수 없죠? 기억은 들어갈 수 없어. 그럼 답은 나왔네. 4번이네. 그 다음에 니은 남북교류론, 남북협상론, 중립화 통일론 등 다양한 통일 방안이 등장하였다. 이게 바로 장면 정부의 특징이지.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었다. 통일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다. 학생과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민자통, 민통년. 그래서 이때 다양한 통일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이것도 바로 장면 정부 국토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국토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를 이렇게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했다. 이거하고는 구분하십시오. 한일 국교 정상화였죠. 이 한일 국교 정상화는 65년도인데 65년도. 그러니까 여기도 65년. 박정희 정부 때 제일 잘 나오는 거지. 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 베트남 파병. 이렇게.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만 맞다. 결국은 이거하고 이거 사이 물어본 거는 장면 정부 때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헌법 내용과 관련 있는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민의원 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참의원 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하며 그 정수는 민의원 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국민회의에서 직접 선거하지 않는다 그랬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한다 그랬지. 민의원 참의원 나왔지. 그래서 아까 발췌기원 나올 때도 참의원 민의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어떻게 국민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거는 발췌기원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민의원 참의원 나왔지. 민의원 참의원 나왔지. 참의원이 상원이고 그 다음에 민의원이 하원이야. 그래서 양원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긴 있어. 있지만 양원 합동회의의 선출. 합동회의에서 의회에서 선출하는 거야. 선출. 의회에서 선출. 의회에서 간선제라는 것이지. 그러면은 결국은 뭐야? 이승만 정부 때가 아니란 소리지. 그러면 이제 장면 정부로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양원제. 그리고 이때 대통령이 윤보선인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는 거야 이때는. 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되는 거야. 그래서 국무총리는 누구지? 장면이지 장면. 대통령은 윤보선이고. 근데 이거는 의원 내각제니까 실질적인 권한은 국무총리가 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권한만 있었던 시리.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양원제하고 의원 내각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을 말하는 거야. 그럼 몇 차 개헌을 말한다? 3차 개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헌법 내용 관련인 정부는 장면 정부 또 물어보는 거지 뭐.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양원제 국회를 형성했다. 이게 답이다. 친일파 정사를 위한 법률을 시행했다. 반민족 행위처벌법 이승만 정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했다. 박정희 정부다. 반공을 강조하고 통일운동 어찌했다. 이거는 뭐 이승만 정부 때도 맞을 수 있고 박정희 정부 때도 맞을 수 있고.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틀린 거. 3.15 부정선거하고 5.16 군사정변. 3.15 부정선거하고 요거 전에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 요 사이에 있었던 이것도 결국은 장면 정부 물어보는 거네. 장면 정부. 허정을 중심으로 한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5.16 군사정변의 영향이다. 맞지 이거. 그 다음에 국무총리의 장면, 대통령의 윤보선이 국회에 선출됐다. 맞지. 학원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어 학도 호국되기 폐지되고 교원 노조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맞습니다. 4대 비리 의혹 사건과 3분의 폭리 사건이 있었지만 이거는 5.16 군사정변 이후의 상황이야. 5.16 군사정변 이후에 공화당 창당과 관련되어 있는 비리 사건. 공화당 창당과 관련되어 있는 비리 의혹 사건이다. 3분의 폭리 사건, 4대 비리 의혹 사건.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으로 갑시다. 다음 21번. 다음과 같은 통일운동이 전개되던 정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학생들은 민족통일연맹 민통련을 결성하고 활발한 통일운동을 전개했다. 학생들은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한국 문제는 한국인 손으로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자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남북 간의 학술 토론회나 체육대회, 서신왕래, 인사교류 및 기술협정 등을 주장했다. 자, 이게 바로 통일운동이 활성화된 내용 말하는 거야. 장면 정부 말한다. 틀린 거. 국무총리의 실질적 권한이 부여된 의원 내각제 정부 맞죠? 학생과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일론이 등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교류론, 남북 협상론, 중립화 통일론. 댐 건설을 비롯한 국토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재원말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이거는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군사정권 시기에 하는 거야. 장면 정부 때가 아니라. 그래서 화폐개혁은요, 이승만 정부 때도 하고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군사정부 시기 때도 한다. 그래서 그 정도만 크게 알아놔. 장면 정부 때는 화폐개혁이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5.16 군사정변 이후의 상황으로 틀린 거.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중앙정보부가 설치되었다. 폭력배 체포해서 사회기강을 바로잡으려 했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단하였다. 이거 절대로 틀렸지. 5.16 군사정변 이후에 1962년부터 군사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3번.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나 오차견이 있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다음에 23번.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한 설명 맞는 거. 이거 사료지면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반공을 제1의 곡시로 하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애만 그친 반공체제를 강화한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지.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고. 6번까지만 좀 읽어. 6번만 더 읽어봐. 과업이 성취되면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 이게 바로 뭐다?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군인들이 발표한 혁명 공약이라는 거다. 혁명 공약. 그래서 혁명 공약이 발표되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정부? 그럼 뭐 그냥 어쨌든 이후지. 박정희 정부거나 어쨌든 이후. 맞는 거.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혁신 세력을 탄압해서 진보당 사건.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난 거죠. 뭐.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경제 성장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재원 마련에 노력했다.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의 특징이지. 삼청교육대를 운영하고 언론 통폐합 조치를 통해서 언론 통제를 강화했다. 삼청교육대 언론 통폐합 조치는 1980년 신군부 하에서 일어나는 거야. 신군부. 그 다음에 경자 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을 실시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그러니까 맞는 것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박정희 정부는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